지난달 구속된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저희 MBN이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잇따라 외래 진료를 요청해오던 김 여사가 결국 병원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휠체어에 앉은 김 여사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대형 병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구치소 환자복을 입은 채 휠체어를 탄 여성이 직원 보조를 받으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20여 분 뒤 들어갈 때와 같은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나오는 이 여성. 카메라를 의식한 듯 잠시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건희 여사가 병원을 찾은 모습입니다. 지난달 12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된 뒤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한 달여 만에 포착된 김 여사의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고 수갑을 찬 것으로 추정되는 손은 담요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극심한 저혈압으로 인해 구치소 관내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는데 김 여사의 모습도 판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김 여사도 다음 주부터 시작될 재판에 불출석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병원에서 찬 전자발찌의 경우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구치소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카메라를 봤네요. 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요. 담요로 손을 가렸는데 수갑을 차고 있는 건가요? 그랬을 그러면? 것으로 보입니다. 저거는 뭐 특별한 모습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윤석열이 안과 진료를 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죠. 예. 요즘에 이제 개혁 규칙이 바뀌어서 외부 진료를 나갈 때는 그러니까 몸에 뭐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니까 본인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다니다가 도주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갑 채우고 전자발찌 채우고 휠체어에 태워서 진료를 받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혜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다른 수용자들도 밖에 나갈 때는 저런 모습으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아파서 진료를 받는 건지. 근데 그 부분은 적어도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윤석열 때문에 특혜 의혹 불거졌고 이거 수사까지 해봐야 되긴 하지만 저혈압이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나왔었고 음식을 거의 섭취를 안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구치소 내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정이 있어서 그거는 또 이 뭐 진료를 보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글쎄 저도 이제 저혈압으로 나오는 내 말이 저혈압으로 나오는 수용자들이 일단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임세훈 소장님이 저혈압은 운동하면 된대요. 운동하면 다 낫는데요. 그냥 저기 김건희 방에 뉴스토마토 틀어주면 돼요. 좋다 그거. 혈압이 올라가잖아. 혈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뭐 다른 방송들 있잖아요. 교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저혈압은 밥을 일단 먹으면 되고. 그리고 밥을 먹어요. 잘 안 먹는다고 지금 그때 왜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부터 잘 안 먹는다라고 해서 구치소에서도 그걸 더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혈압이 아니라 저혈압으로 인한 체력 저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혈압이라고는 뭐 변호사 측에서 주장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80에서 120이면 정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장 낮은 그 혈압이 뭐 45, 막 30 뭐 이런 단위까지도 나온 적이 있나 봐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저혈압이라고 해가지고 외부 병원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가 일단은 상대적으로 다른 수용자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런 케이스를 일단 들어본 적이 거의 죽을 정도가 돼야 간대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뭐 이제 남편의 케이스와는 비교했을 때 남편은 이제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실명의 위기다 어쩐다 해서 그거는 뭐 그것대로 뭐 구치소 내부의 의무실에 눈을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기계라는 거는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혈압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부창부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보면 윤석열도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불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김건희도 뭐 특검의 조사라든지 앞으로 있을 자신의 재판을 대부분 이제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려고 하는 뭐 이제 전초전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MBN이라는 언론사가 이런 걸 잘하나 봐요.
지난번에 윤석열도 사실은 MBA 했던 걸로 그랬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외부 병원 진료 전문이군요. 예. 예, 그래서 보람의 뭐 아무튼 병원. 발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전혀 안타까워할 예. 수 없고 예, 국민을 우롱한 자들의 처참한 말로라고 저는 봐서 예, 뭐 저거야 뭐 당연한 조치니까. 예. 아니 코뭉이 아빠님께서 전자 발찌가 어울린다고 명품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렇게 명품을 찾더니 결국엔 차는 건 전자 발찌네요. 예. 아니 아무리 본인이 이렇게 보석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병보석까지는 좋아하면 안 되죠. 오, 라임. 멋져 불어. 예. 그런데 김상민 검사 말입니다. 네. 전 검사, 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에게 그림을 건넸을 때 이 사업가 강 씨한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 씨한테 물어본대요. 김건희 여사 취향은 뭡니까? 예. 그래서 이우한 화백입니다. 예.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거짓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오빠의 부탁을 받아서 구해준 그림이다. 김건희하고는 상관없는 그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심부름했을 뿐이다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거짓말이 하나가 드러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알아봤다라는 것이고 오. 그리고 이제 김건희도 거짓말을 한 거죠. 나 같았으면 이완호박 그림 안 산다라고 했는데 예. 그리고 어떻게 또 이 강 씨라는 사람은 저는 무슨 관계이길래 김건희의 취향까지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건희의 취향이 이완쯤 갈 정도로 고급스러운 취향이었던가? 이게 예. 투자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서의 취향을 얘기한 게 아닌가? 투자 가치로 투자 가치로 그림을 볼 줄 아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술과 관련된 뭐 공부를 했다거나 뭐 논문을 냈다거나 코바나 콘텐츠라는 전시 기획을 한 건 맞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나온 어떤 일정 수준을 담보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김상민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가 그림을 살 정도로 내가 형편이 좋은 게 아니다. 근데 1억 4천만 원 사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뭐 지금 일부 언론 보도는 검사 디스카운트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그 1억 4천에서 2천은 또 어디로 갔는지. 혹시 중간에 뭐 본인이 좀 배달비? 예, 뭐 배달비로 뭐 가져갔다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김상민이라는 한 인간은 뭐 저는 검사라는 직업을 그렇게 높이 치고 싶지는 않은데 공부 좀 했다라는 사람 치고는 너무 좀 뭐랄까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쫌팽이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검찰 조사 특검 조사 받으러 갈 때도 자신도 수사를 해본 적이 있지만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게 확증 편향이라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으름장을 피고 그랬었죠. 들어갔잖아요. 예. 들어가서 결국 이제 결과는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요즘에 뭐 넷플릭스 영화 야당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그렇죠. 사건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검사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이 피의자를 이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상민이 했다라는 짓도 보면은 자기가 과거에 피의자 수사를 하면서 만나게 됐던 예를 들면 코인 업자들 혹은 뭐 불법 도박단 네. 뭐 이런 쪽에서 돈을 빼와가지고 지금 그림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해서 그 남의 돈을 그러니까 물론 피의자를 이용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남의 돈을 써서 그림을 산 다음에 자기 공천 받으려고 했던 그렇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공천을 받는 건데 내 돈 쓸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돈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의 돈 써가지고 자리 받는 것도 되게 좀 치졸한 것 같고. 똥팽이다. 근데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면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나는 공천 받을 거니까 이제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왜 검사 시절에 시건방지게 문자 돌리고 북콘서트를 검사 현직 검사가 해가지고 징계까지 맞는데도 이런 막무가내식의 행보를 보였는지는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측이긴 하지만 도박업자나 코인업자라도 받았다라는 부분이 한국 사회의 지금 어두운 일면을 고스란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품들이 종종 이렇게 그 돈 세탁하는 창구로 쓰인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런 과정 비슷한 거에 끼어들어서 그걸 가기는 뇌물로 썼던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당연하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라고 했을까요? 예. 투자만큼 또 뽑으려고 했겠죠. 어디선가. 이게 더러워 진짜. 좀
끝으로 요 김건희 씨 관련된 뭐 짧은 뉴스 한두 개만 좀 네, 볼까요? 그냥 이제 얼굴 한번 보시라고. 김건희 씨 수감 후 얼굴 첫 한번 모습이 다 포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게 이제 MBN 단독 보도로 공개가 됐는데요. 예. 휠체어를 타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진료실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건희 씨 측근들은 극심한 저혈압으로 이 관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혈압이 저거는- 35, 70이래요. 70, 35. 뭐 최고 70, 최저 35. 엄청난 저혈압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인 의료 정보가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은데 여튼 지난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번 이 병원 간 모습 찍혔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씨도 아픈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다녀야 될 거예요. 병원을? 병원을 쌓아놔야죠. 그래야 나중에 뭐, 정립을 이렇게 쭉 해놔야 나중에 그래야 재판 받을 때. 노보정이라도 좀 신청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녔고 아픕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네. 자, 하여튼 김건희 씨 병원 다녀온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근데 사실 이제 김건희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 그 청탁 의혹 요게 좀 뉴스가 있긴 있었잖아요. 아, 네. 이제 김상민 김상민 검사는 검사.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이 전하긴 했는데 거물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구속이 됐고 그림을 이제 이우한 화백 그림을 사준 저는 할 때마다 이 사람 저 사실 처음 봤는데 계속 전해야 되나 싶은데 네. 이제 그림을 사서 1억짜리 정도를 줬다는 건데 이우한 화백의 그림. 근데 이거 김상민 검사는 계속해서 이제 그 김진우 씨의 부탁을 받아서 대리구매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네. 그림 살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김건희 씨 취향이다. 이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발목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상민 전 검사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김건희 측의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혐의로 구속됐죠. 먼저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아직까지 뭐 검사라는 신분이 유지되다 보니까 김상민 검사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김상민 작가라고 해야 될 수도 네, 김상민 작가분이 구속된 거셨군요. 네,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일단은 지금 오늘 결정이 난 거죠. 이제 오늘 결정이 나서 구속이 된 건데 네. 이 박정호 부장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한 것이고요. 뭐 네. 주요 혐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일단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측에 전달하면서 자신의 국정원 법률특보라든지 자신의 공천과 관련된 대가를 받았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작년 4월에서 실제로 김건희 측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지원한 것도 사실이고 국정원 법률특보라는 자리는 사실상은 위인설관이라고 해서 네. 없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목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대목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김상민 측에서는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혐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뭐 관련된 증거나 진술들을 짜 맞춘다라든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된 걸로 보고요. 네. 이게 지금 뭐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지금도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그림을 뭐 고깃집에서 전달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그 대금 마련이 어느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가 그 자금의 출처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게 제일 않겠습니까? 핵심이죠. 근데 이제 오늘 조간에 나온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네. 2023년부터 그 알게 됐던 존 버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코인 사기, 네, 코인 사기로. 코인 사기 혐의자인데 이제 이 가상자산 투자자 이름은 또 근데 성이 박모 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존 버킴인데 박모 씨. 박모 씨입니다. 예, 박모 씨로부터 자금을 실제 대여받거나 아니면 그 자금의 출처가 그쪽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라는 지금 혐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이 좀 더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 그 수사의 어떤 밀도가 더 강해질 것 같고 김상민이 일단 구속이 됐다라는 거는 더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받고 나서 실제로 자리를 공천이라든지 네. 법률특보 자리를 신설했는지 네. 그 대가로서 줬는지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어져 가야 되겠죠. 그
성은 박이지만 존버킴이라는 그분이 그렇죠. 차량까지 제공했다라는 거잖아요. 김상민 전 검사한테. 원래 선거용 차량을 리스해줬던 대목이 밝혀졌기 때문에 네. 그 혐의까지도 함께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차량만 제공했겠냐, 다른 금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뭐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안은 사실 구속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한덕수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좀 갸우뚱했던 판결들이 네. 있어서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거 걱정되는. 아닌가. 예, 걱정돼서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또 이제 특검 수사나 이런 데 좀 차질이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예상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 김건희 씨가 이 김상민 그 검사를 작가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김상민 작가가 그 조국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사유로 이제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게 메가매직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네. 무언가 그림이나 이런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공천을 이렇게 김건희 씨가 노력했다라는 네. 게 나와서 사실 그렇게 되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물죄 같은 경우는 그 사안이 더 엄중해서 뭐 10년 이하의 징역 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매우 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안을 모두 부인하고 뭐 본인은 김진우 씨, 그러니까 김건희 네. 씨 오빠가 현금으로 그림값을 줘서 투자 가치 있는 그림 물색을 부탁받았다니 이렇게 이제 말을 돌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그래도 검사를 오랫동안 하고 네. 공직자였다고 본인도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저희가 너무 저렴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빵보다는 쪽을 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게 무슨 어떤 의미죠? 해석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네. 메간매직으로 이게 혐의가 되면 더 사안이 높으니까 감옥 갈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근데 이렇게 김진우 씨로부터 그 그림을 받는 이른바 그림 셔틀을 한다면 네. 약간 소위 말하면 창피함을 무릅쓴 거 아니겠어요? 공직자로서 네. 특히 다 검사. 이 또 검사들은 대한민국 검사들은 본인들이 서민보다 훨씬 위에 있고 뭔가 왜 대단한 계급 의식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검사들. 네. 그런데 민간인에게 그림 셔틀을 받는다. 네. 창피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그림을 샀다라는 것은 쪽을 무릅쓰고 빵을 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빵보다는 쪽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매우 저렴한 표현이지만 이제 이해됐어요. 그 정도로 네. 이 사람들의 이 집단, 이 김건희 씨 주변의 일당들의 수준이 이렇게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다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뭐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이고요. 아까 우리 박영식 앵커께서 그 존버킴 이야기도 하셨지만 네. 사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이 그림을 샀다, 그 돈으로 샀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맞아요. 그거는 이제 또 존버킴 쪽에서 네.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자로부터 대금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증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그거도 함께 나오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무슨 존버킹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사기범으로 네.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이고 또 도박 사이트 운영자. 뭐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예, 네. 뭐 사범도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점이 그게 또 놀라운 것이죠. 어제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상민 전 검사.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수사권 남용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듣자마자 김건희가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을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보통 출석할 때 그 문장을 정교하게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전 김건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김상민 전 검사라든지 앞에서 이제 우리 부대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일당들의 대부분의 이 대처법을 보면 네. 뭐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면서도 혹은 구속이 된 이후에도 항상 자신의 혐의를 너무 떳떳하게 부인하거나 네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걸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행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이제 구속된 자의 신분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네. 기소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되고 나서도 이 재판은 부당하고 특검의 수사는 불법적이고 이 영장 발부조차도 불법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가는 그런 그렇죠.
자세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잡범 수준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요. 과거에 공직자였던 사람들이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법꾸라지라는 표현으로는 저는 굉장히 부족한 표현 같고요.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반체제, 반헌법적인 인사들의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차후에 이제 우리 법이 얼마나 이들을 엄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참 저는 이 김상민 전 검사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김건희 볼 때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검사라는 직을 유지하면서 공천에 뛰어든, 그러니까 선거에 뛰어든 사람 없잖아요. 뼛속까지 창원 사람? 그러면서 지금 뭐 검사라고 해야 할지 작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징계까지 받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또 안 돼가지고 법률특보 만들어서 그 자리까지 가고. 게다가 이 사람 뭐 했습니까? 커터칼.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살해하려고 했는데 커터칼이래요. 네. 그거 다 연루된 사람이 바로 김상민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과연 정상일까? 공직자로서 그 역할을 수십 년간 했다라는 게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공직자로서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입에 공직자란 말을 자기가 하는 게 너무 치욕스러워요. 뭐 저도 공직을 해봤지만 그 공직의 마인드가 전혀 1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금까지 그때도 보면은 검사 시절에 네. 사실상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으로 문자를 돌리고 출판 기념을 하고 그런 짓을 해서 징계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건희 씨에게 무언가 뭐 그림을 줬든 뭘 했든 하여튼 그러면서 공천권을 받으려고 했고 시도가 무산되니까 또 네. 국정원의 법률특보까지. 그러니까 단 하나도 이 사람이 뭔가 정상적인 절차,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룬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분이 그러니까 그 몇 주 전에 네. 수사받으러 갈 때도 네.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들고 가면서 주머니 한쪽 딱 찔러 넣고 가면서 건들건들 이러고 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있었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지 뭐 안에가 뭐 쌍화차인지는 제가 네, 모르겠습니다만 음료수를 들고 있었군요. 예, 한쪽에 이제 못 들고 봤네. 갔던 그 모습도 보면 이게 굉장히 오만한 태도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구속돼 있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검에 수사받으러 들어갔을 때 태도조차 니들이 어쩔 건데 이렇게 계속 살아온 아주 오만방자한 인간입니다. 네. 공직이 공도 들어가면 안 되고 정치적인 미숙감 뭐 자기 작가니 뭐 무슨 검사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피의자고 이제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네. 규정해 드릴게요. 서희건설도 그렇고 김상민도 그렇고 그냥 매간매직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번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사가 속도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이제 기사들을 최근에 이제 읽으면서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우리나라 법에 꼭 현금으로 사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까? 왜 그림을 살 때 꼭 현금으로 이렇게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인 건가요, 그냥? 계좌 이체도 안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현금 다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관본권도 생각이 나고 왜 꼭 항상 이렇게 검은 거래 그림이 항상 등장하고 예. 왜 항상 현금이 이렇게 등장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 저희가 뭐 이제 희한하네. 고액의 그림을 사본 사본 적이 경험이 없어서. 없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화랑을 운영하시는 분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 대목을 사실 여쭤볼 생각 자체를 못했네요. 왜냐하면 나중에 취재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 보통 우리가 현금으로 무언가를 산다라는 것은 뭐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겠습니다만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싶어가지고 계좌 이체가 아니라 그 즉시 이제 그 자리에서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번에 뭐 실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삼부토건 부회장으로 알려진 그 웰바이오텍 이기훈? 회장으로 알려진 이기훈 씨가 도피하는 과정에서도 네. 보면 자신이 카드를 쓰지 않고 대부분 현금 결제만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어떤 자신의 동선이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싶을 때 네. 현금 결제를 보통 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미 그 그림을 구매했을 당시에 검사 할인을 받았던 맞아요. 2천만 원 할인을 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검사 할인 맞아요. 검사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가 그림을 산다라는 거를 이미 그 그림을 판매하는 쪽에서도 네. 알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아마도 이 자금 자체가 어디에서 마련됐는지에 대한 그 출처를 좀 불분명하게 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현금을 썼던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금의 경우에는 뭐 내가 실제 소득이 있어서 그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현금이 뒤섞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받은 걸로. 세탁되거나 이제 그 출처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은밀하게 결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 결제를 택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게다가 그 돈도 본인의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현금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요새 그 만 원까지만 있었을 때 있었잖아 현금 지폐가. 네. 근데 5만 원 지폐가 생기면서 신사임당. 네. 유통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만 원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어둠의 돈이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그렇게 현금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